좀 괜찮은 것들 수익률은 대략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12월에 분양을 받은 거 이렇게 있는데 둘 다 그냥 300 정도 넘어요. 300%? 네네. 1년에? 네네. 그걸 정말 분류할 수 있으시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즐거워하지 않아도 내 자금이 작아도 세팅할 수 있는 곳 전국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자금이 작다는 분, 특히 20대, 30대 초반들. 안녕하세요. 오늘 랭군TV에서 재개발에 미친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지나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랭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뭐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미쳤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남편한테 정말 다시 너 정말 미쳤구나 소리를 들은 정말 재개발에 미친 진아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요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이렇게 많이 이제 봐가지고 네. 블로그도 잘 보고 해서 네. 이렇게 또 초대를 해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부동산 시작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는 뭐 하던 분이에요? 원래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건 네. 그러니까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아이가 심장에 구멍이 너무 커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수술을 하러 가서 수술을 하고 거의 눈 오는 날 집에 갔어요. 네. 반팔 나시 옷을 입고 집을 나서고 2달 만에 집에 갔거든요. 근데 주인이 집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아기를 들쳐업고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셋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전셋집을 보러 가겠다고 막 나섰는데 전화가 막 와요. 그래서 아, 네, 여보세요. 아, 세대에 올 필요 없어. 그거 방금 계약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남편 직장 주변은 아예 포기하고 전셋집이 그냥 있는데 가서 어떻게 부랴부랴 계약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옥탑방인데 등기도 없는 무허가 건물. 네. 5층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이 수술한 녀석이 또 2돌쯤 되니까 아토피가 너무 심하게 약을 네.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녀석 때문에 산 옆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얼떨결에 샀어요. 그냥 이 아이 치료하면 되지 뭐. 네. 뭐 집값 안 오르는 게 뭐 대수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오를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봐도. 네. 근데 너무 안 오르면 문제 되더라고요. 아니 그 택지 개발한 지역인데 요 단지만 산 옆에 있다고 여기 천변이 쭈루룩 있는 애들은 가격이 네. 쭉쭉쭉 올라주는데 이만 안 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속상한 거는 그럼 나는 집을 샀으니까 청약도 안 되겠네? 이 생각이 드니까 아이 건강해진 건 좋지만 너무 답답한 거죠, 마음이.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재개발 지역을 지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왜냐면 나는 그럼 새 아파트를 못 가니까 새 아파트 될 놈을 사자. 그게 10년도 전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사는 도시에 재개발 구역이라고 이렇게 그어놓은 데를 이제 다녔어요. 네. 그때 다녀보고 뭐 입지니 뭐니 이런 거 모를 때 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곳을 고르는 거죠. 집값이 너무 안 오르니까 되게 속상하고 막 이랬는데 이 녀석한테 배운 교훈이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세요. 그러니까 저를 제일 먼저 재개발구역으로 보냈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게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때 지금 센트럴파크 분양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걔를 아마 38평, 45평 넣어서 정말 좋은 데 됐다. 그럼 저는 아마 너무 좋아 우리 집 그러면서 아마 거기서 지금도 만족하며 살았을 것 같은. 네. 부동산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긍정적이네요. 진짜로 그랬거든요. 이게 첫 선택이 약간 산자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아파트는 아닌 거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그 경험을 한번 제대로 한 거고. 하고 나니까. 근데 또 극과 극으로 갔네요. 네네네. 구축, 신축 지나서 미래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이제 똘똘한 입지로 이제 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것들 중에서 좀 뭐 괜찮은 성공 사례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신다면은. 그 녀석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재개발이 지금은 대전이 투가 지역이 됐지만 그 전에 저는 매수를 했고 전세를 끼고 사서 네네. 이주비 대출이 나왔는데 전세금보다 많은 거예요. 네. 그랬고 전세금 내드리고 이사비도 드렸어요. 저는 이사비도 드리고 나도 네. 자금이 자금이 회수가 돼서 네. 지금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투가 지역에서 뭐라 말을 해도 네. 전 사실 큰 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네. 요 녀석 프리미엄이 새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프리미엄만. 요게 등기 치면은 네. 대전 대장자리거든요. 네. 2개가 대장자리 있어요. 네. 대전이 한 15억 하잖아요.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네. 재개발할 때는 정말 내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면 맞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랬어요. 아마 재개발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임장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냥 동네 가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여기에 산다면, 내가 여기서 애를 데리고 학교를 보내야 돼. 네. 그 슈퍼도 가야 돼. 네. 근데 차 타고 안 나가면 절대 못 가. 네. 이러면 조금 피곤하겠고. 뭐 이런 거 정도만 보셔도. 그리고 재개발 오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투자하면서 느낀 게 사업성과 속도는 반비례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말하는 먹을 게 많은 지역은 이게 이권 다툼이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요. 네. 제 네. 몇 군데가 그렇거든요. 조금 입지가 빠진다. 네. 대전에서도 목동구역이나 이런 데는 단합이 엄청 잘 돼요. 좀 알거든요. 우리께 네. 조금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단합이 잘 되면 어지간하면 시공사하고 잘 태업해서 빨리빨리 빠져주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빨리 끝난 경우들. 네. 그런 경우들은 이제 그렇게 조금 빠지는 구역인 경우. 그러니까 다 나름 메리트가 있어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제일 좋은 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최고 입지가 좋을 수도 있지만 입지가 조금 빠지고 피가 약간 약하지만 속도가 빠르다. 그럼 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네. 네네. 속도는 수익의 반비례다. 야, 아무튼 수학 공식한 게 나왔네요. 네,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첫 시작은 대전에서 이제 네.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재개발 구역을 갔는데 지금은 거의 뭐 전국 베이스로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어때요? 전국의 재개발 분위기는? 물건이 많이 없고요. 네. 또 가장 큰 차이는 조정 대상 지역과 아닌 지역의 가격 자체 말고 저평가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만 보면 사실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특히 막 직할시급의 큰 거 말고 네. 그거보다 약간 다 작은 도시급은 네. 너무너무 싸요.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오는 아, 그게 있다 느껴지는 거예요. 네. 숫자로 이렇게 따져봐도 그렇고. 근데 네.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은 너무 거래나 세금 면에서 조금 혜택이 많으니까 네. 확실히 더 치고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보이고 네. 또 물건이 없다 하는데 네. 임상 가면 나와요, 확실히. 재개발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네.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지만 안 가보잖아요. 네네, 안 가보시죠? 안 가보는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재개발 구역들 많이 가보시잖아요. 네네. 뭔가 임장할 때 좀 팁이라든지 좀 네네.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요새 설문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무섭다는 얘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무섭다. 무섭다. 그리고 막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할까 무섭다. 무시네.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덤태기 쓸까 봐 무섭다. 이상한 물건 줄 수도 있고. 예예예. 그러고 내가 이거 샀다가 현금 청산 당할까 무섭고. 네. 사실은 저는 용감하게 저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네. 투자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정말로 했거든요.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산 임장을 가서. 네네네. 5월에 영등포에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지산 몇 개 구경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아파트가 몇 채 있어요.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거 팔고 지산을 사고 싶은데 저 지산 1도 몰라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기본적인 건 아는데 그분이 아파트용 공장이 뭐며부터 설명을 하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아파트 팔아서 한 10억 들어오시면 그걸 한 개를 사지 마시라. 한 3억씩 3개를 사셔서 세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고 근데 그분 뉘앙스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제가 지산을 더 깊이 공부했을 때도 하나도 나를 어떻게 해보려는 거짓부렁이 없더라. 그분이 볼 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그 서울 사람도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저 대전에서 왔어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데도 차분 그냥 애 뭐 가리키듯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겁을 일단 안 내시고 가보시고 OTP 카드를 갖고 가지 마세요. 그러고 일단 가보셔서 저분이 날 개무시하고 뭔가 덤태기를 씌우실 것 같은 분위기네. 그럼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현장 신축이나 아파트 대비 상상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뭐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재개발 구역 저평가 어떻게 찾아요? 이거는 사실 기본 아파트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10년 지켜보면서 느낀 게 얘네들이 입지 좋아서 오를 때보다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단계 올라가서 오를 때보다 흐름이 왔을 때 미친 듯이 올라요. 어떤 부동산 사이클이 그렇죠. 딱 바닥에서 상승장이 왔을 때 그때 얘네들이 더 미친 듯이 올라요. 대장 아파트가 오르는 만큼 얘가 가주든지 얘가 가는 만큼 대장 아파트가 가든지, 그러니까 동급 정도의 이제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일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을 잘 하시는데 사실 저는 진아이스님을 처음 뵌 게 프롬 교육 때 이제 처음 뵀거든요. 네, 맞아요. 프롬 교육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나요? 뭔가 나도 내 일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부동산을 정말 내 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그때는 정말 떠오른 게 중개사밖에 없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네, 그래서 그거를 시험 공부를 했어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합격을 하고 가게를 계약을 했어요. 오픈을 하려고. 가게를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가 한 반쯤 됐어요. 바닥 다 다지고 페인트 싹 칠하고. 근데 이상하게 막 가슴이 막 설레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매일 출근을 해서 저기 앉아 있으면서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손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그 숨이 여기에 막 턱턱 막히는. 그러던 찰나에 랭크님 책을 발견했어요. 책을 읽다가 뒤집어진 거죠. 3일 만에 뒤집어져 갖고 계약을 깨고 사업을 접었어요. 인테리어 뭐 반쯤 했는데요? 네네. 내가 그럼 그동안은 그냥 사부작사부작 했던 부동산 투자가 내 전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가졌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닌 너무나 자세히 이걸 어떻게 책에 다 공개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책에 나온 거 있어요. 3일 만에 다 읽고 사업 접고. 그리고 지금처럼 나는 내가 누구한테 푸릉이나 랭구님을 소개해주고 망설이는 분들 보면은 가서 그냥 한번 꼬집어주고 진짜. 왜냐면 제가 랭구TV 나와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작년 3월 17일이니까 그때 모든 수업이 올 수도 팬데믹 때문에. 그러고서 기다리는데 9월에 첫 지산 수업이 시작되는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9월부터 막. 근데 그래도 지산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에서 그 수업을 무조건 막 기다린다고요? 근데 랭구님 유튜브를 다 그냥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리고 푸릉 사이트에만 올려주신 어떤 분 앉혀놓고 막 이렇게 가리키듯이 한 거 기억나세요? 네네네.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그렇구나. 네네. 근데 그 뭐 들어와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투자를 했죠, 이제는 진짜로. 사업자 되는 게 별게 아닌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또 착착착착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영등포 말고도 이제 다른 곳 다 임장을 다니면서 또 나름대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팀이 구성이 되니까 또 서로 막 도와가면서 또 할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막 소통도 해요? 네네네. 최근에 제가 지산 하나 주웠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게 주웠다는 게 뭐냐면 구축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산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보물지도라고 하는데 보물지도는 조금 약하다. 왜냐면 보물지도는 가서 보물을 한번 캐면 보물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보물지도가 아니라 보물이 열리는 나무예요. 계속 열려요. 계속 열리고 가치가 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때 투자에 같이 했던 친구 하나가 이런 게 나왔대요, 진아이스님. 하실래요?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두드렸죠.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실 기축을 하고 싶었는데 기축이 아니긴 하지만 이만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같이 계약서 쓰고 그 라인 다 팔렸을 때 한 번에 계약해준다 하셔갖고 가서 같이 계약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거의 주웠다. 주운 거 맞죠. 그리고 진짜 물건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아니 영등포 물건이 영등포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성수에 나오는데 이거 임장 다니는 사람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임장 다니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임장 열심히 갔던 친구 덕을 본 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투자를 이제 좀 했잖아요. 네네. 좀 괜찮은 것들 수익률은 대략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지산만 지금 제가 한 2개 정도는 1년 됐고, 그다음에 하나는 12월에 분양을 받은 거 이렇게 있는데 둘 다 그냥 300 정도 넘어요. 300%. 네네. 1년에. 네네. 그리고 이 녀석들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서. 이게 지금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오르겠지 이게 아니라 이 지역, 그 지역도 그 분양받은 애도 다음 분양될 애들의 그 분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얘가 그 물건보다 얼마큼 좋은지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거 발표 나자마자 이만큼 바로 껑충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에 거의 대장급 애들만 갖고 있으니까 이 점핑하는 게
다르죠. 예, 달라요. 너무 달라요. 야, 그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니까 여차하면은 그 공인중개소에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고 언제 올 손님을 다 기다리는 모습에서 지금 완전 전업 투자자의 완전이죠, 모습으로 완전. 바뀌셨는데요. 재밌는 게 남편이 으로 재산을 분양을 받아줬어요. 이제 분양권이 아니고 분양을 받아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만 올랐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신랑이 전형적인 그 불인이의 모습 안 보이잖아. 통장에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막 이러면서 우리 팔아서 진짜 돈이 되나 한번 보자. 그 전형적인 불인이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보면 네. 재밌는 게 그래서 제가 잘 자라는 나무야 이만큼 컸어. 진짜 아름드리 클 녀석이거든. 근데 서방님이 원한다면 자를 수 있어. 그랬더니 다시 막 계산기 두드려 보더니 그냥 냅두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쯤 투자자 모드로 불인이에서 이렇게 좀 옮겨오는 것 같아요. 야, 진짜 거의 뭐 제 얘기 같아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저는 확 그쵸? 이해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옛날보다 지금 그렇게 바뀌어서 사실 그 부분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맞아요. 배우자분이 그래도 나를 믿고 지지해 준다는. 네, 맞아요. 제가 진짜 좋은 건 뭐냐면 너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인정해줄게 라든지 그래? 그럼 돈이 더 많아지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한번 마음껏 해봐. 이거거든요. 그렇죠. 남편이 이런 단어만 안 썼지 그 행동들 마음의 변화가 그거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부동산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에게 네. 조금 한 말씀 해주신다면. 특히 내 집 마련 망설이는 분 중에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없어서. 네. 그리고 한 부류는 청약이나 정말 좋은 걸 하려고. 특히 두 번째 부류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욕심이거든요. 그리고 당첨이라는 말 그쵸.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늪이에요. 왜냐면 이 무주택 기간을 포기하는 게 엄청난 로또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어렵네, 어려워. 네네. 길어질수록. 이게 길어지면 가점이 거의 될 것 같은 거지. 그렇지. 막 이런. 근데 이게 너무너무 희망 고문이거든요, 사실은. 네. 작년, 재작년 오르는 걸 보면서도 내년에도 또 그럴지 몰랐으니까 또 한 해가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집이 있을 때 그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있잖아요. 네. 그 가치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거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면은 정말 투자하고 실거주를 분리하는 거. 네. 요것만 돼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저희 신랑 같은 무지랭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상황이 그래갖고 우리 내년에는 월세를 이사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미쳤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집 있으면서 월세 사는데 그게 뭘? 어때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집이 없어서 서럽게 월세 사는 거 진짜 비참하지만 아니, 내 집이 있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자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 월세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분리할 수 있으시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즐거워하지 않아도 내 자금이 작아도 세팅할 수 있는 곳 전국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자금이 작다는 분, 특히 20대, 30대 초반들, 요즘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버는 돈 족족 쓰시고 버는 돈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어떤 일들이 이 반대편에서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는 이분들 빼고 깨달은 거야. 봤어. 이 덮개가 살짝 씌워있는 이 부동산 영역을. 근데 난 가진 게 없는 거야. 기존 세대들이 다 가져간 것 같은 거야. 네. 억울한 것 같아. 난 아무리 벌어도 대책이 없어 보여. 그분들 쥐어짜면 1, 2천 나오거든요. 네. 3, 4천도 나와요. 난 그분들한테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진짜 초기 재개발구역 가라. 여전히 있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을 하는 거. 무주택자니까 취득세 걱정 안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전세 맞추시면 1, 2천에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여전히. 그걸 해 놓으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혹시 그게 아주 작은 대출을 일으켜야 된다면 그 정도만 갚으시면서 열심히 일하셔도 돼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디나 노후된 데는 재개발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한번 정말 가보세요. 그래야지로 끝내지 말고 아예 스케줄에 딱 써놓으시고 한번 가보시고 또 공부해보시고 그리고 가보시면 공부할 마음이 더 나거든요.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건 늪이다. 와, 저희 한 줄이 또 가슴속에 또 깊게 다가오네요. 재개발과 사랑에 빠진 지인 와이스님과 좀 재개발에 대한 진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재개발에 대한 어떤 편견도 좀 많이 깨트리고 또
진아이스님 또 이야기 들으면서 야 다시 한번 재개발에 대해서 네. 공부를 또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랭군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 피스.